야구는 도루와 같은 비신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오른손만 비정상적으로 발육하게 된다. 손바닥의 충격이 뇌로 전달되어 뇌의 발달을 방해한다. 화려한 유니폼이나 회식 외유 등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말들 같지만 이는 과거의 일본의 유명 일간지인 도쿄 아사히 신문에 실제로 실린 주장입니다. 1910년대 일본에서는 야구가 유해하다는 시각, 즉 야구폐해론이 대두되었는데요. 도쿄 아사히 신문은 1911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야구폐해론을 주제로 연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필자는 도쿄 제1고등학교 교장 니토베 이나조, 무사도 일본의 혼의 저자로도 유명한 그의 기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구라는 유인은 나쁘게 말하면 소매치기의 유의다. 상대를 항상 속이고 쾌락에 빠뜨리려고, 도루하려고 눈을 사방팔방으로 굴리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는 놀이다. 따라서 미국인에게는 적합하지만 영국인이나 독일인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당시 일본은 야구가 대중스포츠로 성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1고등학교는 일본에서 야구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곳이었죠. 그런 곳에 재직하던 니토베 이나조가 야구를 소매치기에 유의라며 깎아내리는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니토베가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일본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2년 일본에 들어온 야구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요. 앞서 일본의 야구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이 제1고등학교라고 했었죠. 이곳은 일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게다가 개화 이후 밀려드는 서양 문명으로부터 일본 전통을 지키는 교육의 장이라는 상징성도 띄었죠. 따라서 이곳 야구부 학생들에게 야구는 단순한 오락유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인재가 되고자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야구로서 일본의 무사도 정신과 동일시되며 이른바 무사도 야구라 일컬어집니다. 메이지 말기인 1900년대에 이르러 야구는 지방의 학교뿐만 아니라 와세다, 게이오 대학 등 여러 사립대학에까지 보급되었는데요. 1903년에는 라이벌 관계인 와세다, 게이오 대학 간에 야구 대항전이 소케이센이 열리기 시작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와세다 대학은 1904년에 제1고등학교를 비롯한 기존 강호들을 꺾고 전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기념해 떠난 1905년 미국 원정에서 선진 야구 기술을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립대학으로 야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제1고등학교가 야구계에서 지니고 있던 주도적인 입지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기존의 일본 야구가 지닌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색채도 퇴색하게 되었죠. 대신 오락성을 추구하는 대중스포츠의 틀을 갖춰나가게 되죠. 그런데 당시는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사회 전반에 긴장이 풀리자 메이지 정부가 검도, 유도 등 전통 스포츠를 교육해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고조하고자 했던 때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식인층이 오락성을 추구하는 야구가 자칫 사회 분위기를 이완시킬 것이라 우려한 것이죠. 러일 전쟁의 전후 처리 문제로 불거진 반미 감정도 야구에 대한 반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5년 9월 5일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승전국 일본과 패전국 러시아 간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조선의 식민지화 등 일본의 동북아 패권을 인정한 조약이었지만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는 이 보상금 문제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분노한 폭도들은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불만이 계속되자 당시 일본의 가스라 내각은 총사퇴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도입된 야구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00년대에 접어들어 무사도 야구의 특징인 민족주의 색채는 약해지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 상업화 오락화된 야구는 더욱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야구폐해론이 등장한 이면에는 일본 내부에 만연했던 민족주의 사상 그리고 일본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야구폐해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야구 옹호론이 펼쳐지기도 하였죠. 도쿄 니치니치 신문은 아사히 신문의 야구폐해론 연재에 대응해 학생과 야구라는 코너를 만들어 9월 24일까지 투고 형태로 연재하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SF 작가였던 오시카와 슌로가 있었는데요. 그는 평소 야구에 매우 관심이 높았던 사람으로 1905년 우승팀 와세다 대학의 야구부 주장 하시도 마코토가 발행한 간행물에 서문을 작성한 바 있었죠. 이 기술이 일본에 들어와 우리가 일본 무사도적 정신으로 이 기술을 대하면 체력 연마와 정신 단련에 있어서 일본의 전통적인 무예와 비교해 별로 손색이 없다. 야구는 실로 문명적 무예이자 무사적인 경기다. 용맹스럽고 과감하며 활달하고 민첩하며
기질을 요하고 책략을 요하고 해박한 지식을 요하며 담력을 요한다. 여기서 그가 야구가 일본 무사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야구를 옹호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911년 오시카와는 도쿄 니치니치 신문뿐 아니라 여러 잡지에서도 야구 폐해론을 반박하며 국가 발전과 제국주의 건설을 위해 야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야구 논쟁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야구 폐해론과 옹호론이 야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두 주장 모두 이면에는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 폐해론자는 외래 스포츠인 야구가 민족 정신을 해친다고 말했고, 야구 옹호론자는 야구가 민족주의를 교육 배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의 차이죠. 이처럼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하던 1910년대에 일본 사회 지도층에게 야구는 단순 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야구 폐해론과 그에 따른 논쟁이 이어졌음에도 야구의 대중적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야구 폐해론을 연재하던 아사히 신문마저도 4년 후인 1915년 전국 중등학교 야구 우승대회를 개최하며 대중오락 스포츠로서의 야구를 인정하게 되었죠. 이로써 일본 야구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10년대 초반 일본의 야구 논쟁을 살펴보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야구에 대한 찬반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념의 실천 방법에 관한 의견차로 나타난 논쟁인 셈이죠. 이처럼 야구는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스포츠란 단순히 독립된 놀이 문화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의미가 변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1910년대 일본의 야구 논쟁처럼 말이죠.